여러분 안녕하세요. 국회 선천박사입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 요양원 그리고 공동생활과정 시설급여 평가 매뉴얼 올라온 거 보셨죠? 아직 못 보셨나요? 그래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원래 저 같은 경우에는 훑어보기를 보통 많이 진행하는 편인데 처음 보는 시선에서 어, 과연 이 평가 매뉴얼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여러분의 시선에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직 한 번도 훑어보지 않은 상태고요. 우리 평가 권팀장님이 보내주셔서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노인 요양시설 위주로 보겠습니다. 네, 시간상 노인 요양시설 위주로 평가자 준수사항. 이거는 이제 어차피 아니니까 추후에 그 변경될 수는 있긴 하겠죠. 근데 이제 평가자 준수사항은 저는 꼭 읽어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왜 그러냐면 평가자가, 그러니까 우리 기관에 평가를 나오는 분들이 이 준수사항을 보면서 기본적인 내용들을 이 부분을 가지고 기본 교육을 받기 때문이죠. 자, 보겠습니다. 평가자 비밀 준수사항. 우리 기관의 개인정보는 보호가 됩니다. 평가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에 대해서 보안을 유지를 해줍니다. 기관을 방문을 할 때 평가자임을 확인하는 신분증을 제시하니까 그걸 보시고 제대로 평가 오신 거구나 라고 확인을 해주시고 그 이후에 대표자와 관계자 면담에서 평가 수행 절차를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한다. 대표자뿐만 아니라 시설장이 관계자라면 관계자 면담을 한다. 또렷한 목소리와 그리고 정중하고 정중한 표현을 사용하지 뭐 강요하거나 뭐 이렇게 화를 내는 표현을 내지는 않습니다. 평가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하고 강요하거나 나무라지 않고요. 자, 파란색 위주로 좀 많이 보는 게 좋겠죠? 일단은 장기관기관에 제공하는 간접 사례 장양 등 이게 이제 밥을 같이 먹는 거라든지 뭐 이런 것도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를 불문하고 금품 수수를 해서는 아니 된다. 우리가 만약에 뒤에서 이제 찔러주는 돈이나 이런 부분들이 통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가 예정 통보서는 일주일 전에 7일 전까지 발송을 하고 기관 방문 전에 유선으로 방문 시간을 안내한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우편함도 확인을 좀 해주시고 방문 전에 유선으로 방문 시간을 안내를 하니까 미리미리 우리가 이제 평가 바로 전에 확인을 해주시고 평가 실시일에 그 다음에 평가 안내문 이런 것들 제공해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평가 종료 이후에는 기관 포털에서 전자평가 조사표에 따라서 여기 보시면은 전자 방식으로 나온 평가 조사표에 따라서 상담하고 총평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그에 따른 부분들을 우리가 열람하고 확인 전송하다. 이번 평가에서도 사실 확인됐었는데 그에 맞춰서 요양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열람하고 확인 전송하는 시스템으로 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평가 끝나고 나서 점수가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가채점 결과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게 어렵다면 4분을 주겠다. 자, 그리고 이제 밑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매뉴얼 일반 사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뉴얼 일반 사항을 보면은 나머지 부분들 같은 경우에 어떤 법령에 의해서 이 평가를 하게 되는데 지표 적용 기간이 되게 중요해요. 보면은 22년 1월부터 25년 평가일까지.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이게 코로나 시기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22년도 1월부터 25년도 평가일까지면 22, 23, 24, 25년 총 4년치 뭐 풀로 4년은 아니겠지만 어떤 분들은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4년치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제 뭐 평가가 4년으로 아예 굳어지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아예 오픈할 때부터 평가에서 벗어나기는 어렵다. 창업할 때부터 평가 기준에 따라서 업무를 운영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도래했다라고 판단은 되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넘어가 보면 평가에 대한 내용들 지표 같은 경우에는 다르게 정할 수는 있는데 보통 이렇게 된다라는 거고 현장을 확인하는 지표, 소급자에게 면담을 시연하는 지표는 평가 시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저번이랑 바뀌지 않았죠. 기록 현장 면담 시연 전산 유선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자료를 사전에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네. 그리고 분기, 반기, 연 1회 등의 주기를 확인하는 경우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분기는 1, 2, 3, 4, 5, 6, 7, 8, 9, 10, 11, 12를 의미하고 반기는 1월부터 6월, 하반기는 7월부터 12월. 연 1회 같은 경우는 1월부터 12월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평가 자료는 평가 당일, 평가 종료 시까지 확인한 자료만 인정하기 때문에 평가 종료 전에 못 찾은 자료가 있다면 평가하다 보면 이제 어디 있는지 못 찾는 경우가 있잖아요. 최대한 빠르게 그 안에 찾아서 줘야지만 평가 종료가 나온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평가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최하위 등급으로 조절될 수 있으니까
자료를 뭐 이걸 뭐 바꾼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신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뭐 평가 자리 제출을 거부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겠죠. 자, 그리고 이제 소급자 자료 표본 같은 경우에는 입소한 현원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선정을 하는데요. 정원이 아니죠. 보시면 10명 미만은 3명, 10명 이상 30 미만은 4명, 최대 아무리 많아도 6명까지만 지금 평가 인원수를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평가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0점 부여가 되고요. 그리고 수행 비율로 부분 점수가 이렇게 이제 산정이 되게끔 표시가 되었는데요. 이게 보통 보면은 이렇게 수행 평가 기준에 해당 점수의 점수가 나오는 부분이 수행 기준으로 나오는 건 최초인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전에 예를 들어서 산정되어 있는 예를 들어 4건의 어떤 서류를 보고 그 중에서 뭐 한 건을 확인하고 뭐 10%를 확인해서 그 중에서 하나를 만약에 실패하면 그 부분을 부분 점수로 주는 경우는 있었지만 이렇게 이제 지표 기간 동안 수행한 횟수를 이렇게 백분위 해가지고 나오는 부분 점수는 처음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매일 야간 근무 일지를 작성하였는지 누락이 되었다면 사실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근데 그런 경우를 지금 수행 비율로 해가지고 점수가 0.75점이라도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건 상당히 합리적인 평가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대신에 평가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전체를 다 봐야 된다는 그런 점이 좀 어려운 점이 있겠네요. 부분 점수 산출 방법을 보면은 그 외에 이제 기록으로 평가하는 경우에 반년 단위로 실시하는 경우에 기준별 점수를 설정을 하는데 지표 기간 동안 누락, 1회 누락, 2회 누락, 3회 누락 이렇게 해가지고 기본 점수 한 번 누락했다고 해가지고 다 빵점을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느 정도 누락 몇 회까지는 기회를 줘서 점수를 부분적으로 산출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일단 노력을 굉장히 많이 기울였는데 그중에 몇 가지 건의 실수만으로 인해서 모든 노력이 다 허투루 돌아간다라고 하면 평가에 대한 그 하단 점수가 너무나도 하단이 막혀 있지 않은 그런 구조가 돼요. 그러면 나중에 그 정기 지정심사가 있잖아요. 6년에 한 번씩. 그런 지정심사를 받을 때 탈락하는 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 하단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평가 기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누락 발생에 따른 이 평가 점수 그 하단을 좀 막는 그런 기준이 지금 나왔고 면담 시험 같은 경우에는 진짜 질문을 하시게 되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질문 같은 경우에는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야지 만약에 힌트를 준다고 하면은 이게 점수가 깎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 명심하시고 평가 시작하실 때 질문, 면담, 시연 같은 경우에는 미리 처음부터 준비를 하셔서 평가 당시가 언제 나올지 모르잖아요. 평가 당시에 문제가 없게끔 계속해서 노력을 하셔야 클리어한 답변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그에 따라서 시연을 할 때도 뭐 서비스도 정확하게 해서 보여줘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평균 점수를 내서 그 표본수를 나눠서 점수를 체크하겠다. 이렇게 이제 부분 점수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세세하게 변동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서명 같은 경우에 그 저번 평가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이름 석자를 뭐 이름이 두 자인 분들은 두 자를 정자로 기입을 하셔야 합니다. 노인 학대 관련해서 노인 학대 행정처분 받은 경우에 평가 등급 조정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유의하시고 요즘에는 모든 행정이 연계가 되어 있다는 거 유의하셔야 합니다. 평가지표 빠르게 훑어볼 겁니다. 뭐 내용을 다 보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보면은 어차피 나중에 내용은 제가 영상으로 하나하나씩 자세하게 올려드리는 게 더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훑어보도록 할게요. 파란색 부분, 변동된 부분들을 위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전 거를 지금 보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여기 있는 걸로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유형 규정 원래 있었죠? 원래 있었던 거고 11개 항목들인데 그 중에서 뭐 인수인의 권리, 이용료, 특별한 시설물 주의사항 이거는 지금 일반적으로 원래 다 있던 내용입니다만 아마 문구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변경이 된 것 같고요. 여기 전산 같은 경우에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전산까지 기록의 현장의 전산까지 확인하겠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다면 제 예상상 아직 읽어보진 않았지만 아마 여기 적혀 있는 내용대로 시행을 했는가? 그것 때문에 전산을 넣은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 21년도 시설 평가 매뉴얼 운영 규정 기준의 직전 평가 결과 Y인 경우에는 전산자를 연계해서 기준을 충족한 걸로 본다. 이 전산이라는 건
21년도 평가를 받으셨던 기간 같은 경우에 충족인 경우에 전산자료 연결해서 기준을 축적한 것으로 확인을 하겠다. 1번은 내용의 충실성은. 오, 좋네요. 그리고 이제 그에 따라서 운영 규정 11개 항목 구비 및 비치 여부를 확인을 하겠다. 예, 어려운 게 아니네요. 그 저번 평가 받으신 분들 도움이 되겠습니다. 운영 규정. 예, 내용에 대해서는 읽지 않겠습니다. 2번 체계적인 기간을 위해서 연도별 사업계획서를 운영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필수 내용을 기간 운영, 서비스 제공, 그 다음에 직원관리 분야 포함해서 필수. 직원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내용들까지 무조건 포함해서 뭐 직원관리라고 하면은 복지 쪽, 고충, 그 다음에 직원 교육이라든지 그런 모든 부분 업무 분장, 이 조직 관리 뭐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해서 넣어 주어야 되고 그다음 세부 사업명부터 사업 예산을 지금 파란색으로 좀 표시를 해놨죠. 그리고 사업 추진 결과에 대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를 무조건 실시해라. 그리고 그 결과를 사업 계획에 반영한다. 네, 그래서 명확한 말로 지금 표현을 한 걸로 보입니다. 뭐 엄청나게 변화된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명확한 내용들을 넣어서 마무리를 좀 해주시고 기간 운영, 서비스 제공, 직원 관리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넣어서 이게 그 국어 능력이 좀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넣어서 좀 더 모호하지 않게끔 평가 기준을 만든 것 같고요. 그리고 학연도 사업계획서 반영한 부분들은 전체 혹은 일부 사업계획서 변경이 되어야 하고 사업 결과를 반영한 프로그램 조정 등을 인정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그 반영으로 지금 이 부분을 평가를 한다는 게 변동을 조금씩 시켜서 사업계획서를 쓰셨는지 여부를 좀 확인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미 사업계획서를 그때그때 해오신 곳들은 이게 좀 수월하실 거예요. 예, 저희 퍼트너스 기간처럼 그때그때 이제 해달라 하시라고 할 때 하는 경우에는 이게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지금 당장 없는 평가를 만들어서 사업계획서 만드시는 분들은 더더욱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넘어가고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시설 종사자에 대한 부분 운영위원회 3점, 오, 좀 높죠. 운영위원회에 대한 시설 종사자의 대표를 반기별 1회 이상 처우 개선을 위한 부분 수렴하는 거 있죠. 그리고 회의 내용 운영위원회 종사자 대표 발언 확인하고 종사자 처우 개선 의견을 연일에서 반영한다. 반영한다라는 내용 있어서 그냥 단순하게 청취만 하는 게 아니라 반영까지 해줘라. 이제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을 반영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기본적인 이런 부분들을 이 서비스 질이라든지 아니면 직원들의 처우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강조했고요. 그 다음에 운영회의에서 수렴한 종사자 처우 개선 의견을 반영하고 그 다음에 소극자 보호자 대표 의견을 청취해서 여기 보시면 보고 내용 같은 경우에는 논의 인권 교육을 보고했고 그 다음에 청취 내용은 소극자 대표 보호자 대표 약간 이거는 그 원래 있던 내용들 같은 경우에를 그 원래 있던 평가 매뉴얼 내용을 한 번에 이 운영위원회라고 하는 그 내용으로 몰아서 집어넣고 그다음에 그 내용들을 반영까지 확실하게 할 수 있게끔 어,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강화시켰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이 점수가 굉장히 많이 나눠져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점수를 주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노인 학대 예방 청취 내용하고 보고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 문구를 확실하게 넣은 게 지금 처음이기 때문에 평가 계획 공고월에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회의 같은 경우에는 평가 계획 공고월에 다음 달부터 적용해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준 2번 다시 보면은 회의록 같은 경우에 이때 영상회의를 진행하는 경우 영상 자료를 남겨두라는 뜻이네요. 원래 운영위원회는 직접 대면 회의가 원칙입니다. 자, 일단은 여기 보시면은 그의 발언 내용이 기록되었는지, 그렇죠. 이건 원래 있었던 내용이긴 한데, 그래도 회의록에 참석자 발언 내용이 기록되었는지 확인한다라는 얘기는, 웬만하면 구어체로 쓰시는 게, 나아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괜찮겠습니다. 운영위원회 대면의 원칙이나 영상회의를 실시할 수 있지만, 이것도, 증빙 자료를 저장을 해서, 해도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영상회의록이라든지, 그 다음에 영상회의에 대한 자료들을 저장을 해 두셔야지 문제가 없을 것 같다 보여요. 예, 여기 보시면 처우 개선 의견 반영은 영수증 사진 서명부까지, 그러니까 일반적인 반영 원칙에 따르고 있다. 예, 그래서 운영위원회가 굉장히 점수가 높으면서 생각보다 이걸 관리하는 내용들이 더 까다로워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나중에 세세하게 알려드릴 때 좀 더 깊이 들어갈게요. 급여 제공 지침을 숙지할 수 있도록 원래 했었죠. 지침 13개 항목들을 확인을 하고 그에 따라서 연 1회 이상 교육을 하고 모두 다 숙지한다. 이건 원래 내용이 있는데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기 보시면 직원 인권 침해 대응 교육이라든지 이전의 교육 내용들 연동하는 거 아까 운영 규정랑 비슷한데요.
여기 보시면은 1번부터 10번, 그 다음에 직원, 고충, 야간 근무 지침, 이것까지 완벽하게 숙지를 해야 된다. 이야, 이거 공부할 게 좀 늘어났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해주고, 그 다음에 언제 누구한테 받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다 확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요렇게 지금 표로 만들어줬는데, 예, 이 표를 외울 수 있게끔 우리 기간별로 매뉴얼을 하나씩 만들면 도움이 될 거라고 노하우 드리고 싶네요. 자, 그다음에 직원 건강 관리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매년 건강 검진을 실시합니다. 오케이. 결합 검진 하고요. 모든 직원은 건강 검진 실시했죠. 직무 해소 프로그램을 연 1회 이상 운영한다. 네, 신설됐고. 직원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해서 진동 침대를 구비한다. 오, 전동 침대를 구비한다. 예, 직원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해서 전동 침대를 근골격계 예방을 위해서 목욕 또는 리프트. 아, 어르신들을 위한 전동 침대와 리프트를 구비를 해라. 한번 볼게요. 야,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을 어쨌든 실시하는 거는 지금부터가 아니죠. 네, 추후에 그 25년도부터 실시하는 거고요. 기존의 연 EDI 통해서 확인이 될 경우에 별도 종이 기록. 그래요. 뭐 건강검진 확인하면 되면 굳이 종이 기록까지 확인하지 않는다. 이거 좋네요. 직접 확인해야 된다. 건강검진이. 그러면은 전산으로 확인하겠다. 그 다음에 판정 발행 일자가 1년 이내여야 된다는 거, 당연한 거고요. 판정일 또는 발행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자료를 SMS 수신,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서류만, 자료로만 봤던 것들을 이제 전산으로도, 그리고 이런 그 SMS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서라도 증빙하면, 점수 주겠다. 이런 것들은 뭐 나쁘지 않네요. 그런 얘기고, 건강검진 통보서를 제출할 경우에 해당 연도의 건강검진 기준을 충족한 거 당연히 인정해야죠. 그리고 24년 1월 14일, 4월짜리면 24년도 1회 건강검진 별도로 확인하지 않으면 5월, 12월 자료이면 1회 건강검진을 받은지 확인함. 아,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23년도 5월에서 12월 자료이면 건강검진이 24년도에 이거 당연한 얘기 아닌가요? 네, 일단 뭐 당연한 얘기인 것 같은데 이거는 한번 좀 더 저희가 그 연구를 해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직무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을 연 1회 이상 자체적으로 운영하거나 외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했는지 외부 프로그램들이 활성화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직무 스트레스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자체적으로 만드는 이 매뉴얼이나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지 이거 좀 고민해봐야겠네요. 그리고 직무 스트레스 해소 비용은 해소 프로그램은 기준 근무 시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근무 시간도 안 주고서 이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을 가라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럼 월급은 따로 주라는 거죠.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나중에 깊이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증상조사표 보고 대표자금 직원은 보지 않는다. 좋습니다. 조치사항 관련 지출 영수증 이런 것도 확인하고 그리고 그 외에 병원 치료 등 적절한 모든 조치 인정하는 것도 원래 그랬죠. 자, 평가일 관련해서 수급자 전동침대 수가 동일한지. 그러면 수급자 전체 전동침대를 구입을 한 경우에 직원들에 대한 이 점수를 주겠다. 전동 침대여야 된다, 무조건. 오케이. 전동 침대가 필수가 되겠다, 평가에서. 그렇죠? 목욕 또는 이동용 리프트를 한 개 이상 무조건 구입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네요. 네, 평가에서. 야, 돈 많이 들어가네요, 평가. 그렇죠? 자, 넘어갑니다. 자,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합니다. 3점짜리 50% 이상을 가상금 50%라는 기준이 생겼네요. 예, 그래요. 가상금 받은 기관들 많이 나가는 겁니다. 50% 직원 처우를 위해서 사용한다. 예. 원래 그렇습니다. 예, 그 직원들 처우를 위해서 얼마를 주지 않는다 정해져 있으면 그냥 얼마만 약간만 주고 말죠. 그렇죠? 그런 경우 많죠. 그래서 이렇게 주게 되면은 아무래도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되겠네요. 자, 그렇게 하고 그에 따라서 보험료 체납 내역이 없어야 하고 평가일까지도 없어야 된다. 그래요. 운영 규정, 직원 규정, 그걸롭게 지출과 중복되는 경우 인정하지 않는다. 이거 잘 봐야겠네요. 기준 2번 보면 직전 가상금을 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 운영 규정, 직원 복지 규정에 따른 지출과 중복해서 주지 말고 복지 규정에 중복돼서 주면 안 된다. 이거 조심해야겠네요. 그죠? 중복되지 않게 따로 가산점을 지출해야 된다. 이거 규정상 잘 확인하세요. 대표자 겸 직원에 대한 사용 내역은 직원 처우 개선 비율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지. 그러니까 대표자님한테 다 몰아줄 수 있으니까 이거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 거네요. 회식 말거나 상장을 제공하는 경우, 그 다음에 대표자 본인에게 포상하는 경우는 복지조. 그러니까 대표자님한테 주는 경우를 지금 계속 안 된다고 하고 있어요. 예, 그렇게 하시는 경우 또 꽤 있죠. 네.
자,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인권 침해 발생 시 조치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고, 고충 처리 절차 수정하고 있으면, 네, 뭐 이전하고 뭐 크게 다르지 않은 정도 수준입니다. 근데 대표자님과 그 다음에 그 처우 개선에 대한 그 평가 A에 대한 50% 이상, 예, 그 부분 좀 변동된 부분이 있네요. 인권 보호를 위해서 노력합니다. 지금 보면은 직원의 상호 존중을 포스터가 잘 보이는데, 그렇죠. 게시하고, 그 다음에 스티커, 다 센설된 내용이네요. 포스터들을 활용해가지고 이런 그 부분들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해주고 그리고 그에 대한 내용들을 문자로 안내한다. 조금 더 자세하고 그 다음에 대응할 수 있게끔 좀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하자, 예방하자 그런 내용으로 만든 자료네요. 예, 이제 조금 이게 근데 실무적인 도움이 될까 뭐 그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이거는 어쨌든 그 점수 자체가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아요. 예, 물론 뭐 면담이나 이런 부분들은 빠르게 미리미리 준비해가지고 해야 되겠지만요. 자, 포스터가 부착이 된다. 아, 각층에 포스터를 부착한다. 예, 뭐 실제 도움이 엄청나게 될까? 예, 그렇긴 하지만 없는 것보단 낫겠죠. 네. 질 향상을 위해서 인건비 지출 비율 준수. 오, 지출 비율 전수에 대한 점수가 있고 치매 전담실 전문 요양실 점수. 오, 예. 전담실 줬을 때 점수를 준다. 경영 실태 조사 원래 있었고요. 인권 지킴이 사업. 야, 이런 걸로 점수를 준다고요? 질 향상 노력? 야, 이거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새로운 게 생겼네요. 네. 지금 평가 내용, 매뉴얼을 좀 살펴보면 생각보다 평가 준비하는 게 녹록지는 않겠다. 네, 하단은 좀 많이 막히겠지만, 그러니까 하단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어떤 행동을 하면서 점수가 채울 수 있는 점수들이 꽤 많으니까요. 근데 하단 점수, C 미만 점수가 생각보다 많이 오히려 쉽지 않은 그런 매뉴얼인데, 준비만 한다면. 그런데 또 A를 만들기도 또 생각보다 쉽지 않은 그런 매뉴얼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실내 환경을 하는데 계단 유리 출입구 잠금 장치 이거 원래 있었죠. 그리고 환기 수칙에 따라서 환기를 실시하고 실내 환기 1일 점검표. 실내 환기 1일 점검표를 비치한다. 야, 환기 필요하죠. 근데 이걸 1일 점검한다. 일이 엄청 늘어났네요. 25년도 1월부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급자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한다. 한번 볼게요. 3번, 2번, 3번. 환기 횟수는 1일 3회 이상. 오, 야, 환기 시간 10분 이상. 그래요. 네. 현장에 환기 점검표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거기서 체크를 하는 형식으로 좀 되어야 된다는 거고요. 매일의 일지를 확인한 건 아닌 것 같죠? 그죠? 일 점검표. 일지를 확인하나? 일일 점검표를, 일지를 확인하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 왜냐면, 어, 붙어 있는 부분들을 일지로 확인한다라고 되어 있지는 않지만, 일일 일지를 두고 일일 3회라고 하는 부분들을 체크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일지를 확인한다고 보고서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네요. 자, 그리고 그 외 실시 여부 같은 경우에는 점검표로 확인합니다. 좋습니다. 예, 쉽지 않네요. 점점 쉽지 않네요. 예, 보면 날짜, 일지가 서 있죠. 예, 오케이, 오케이. 일지까지 나와 있네요.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 기저귀를 교체하고 적절히 환기했는지, 그에 따라 소급자 면담에서 확인한다. 소급자한테 물어보면 다 답 나온다. 오케이. 그리고 그 이거를 지켜보시는 분들도 있죠. 평가관들이. 그래서 지켜볼 때도 이걸 지켜보겠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예, 비난 안내도 각층마다. 안전손잡이 설치할 때 낙상 고위험 소급자 안내 표시. 예, 오케이. 안내 표지 부착, 턱과 적재물 제거, 그다음에 낙상 예방, 고위험 소급자를 알고 있으며, 면담. 오케이. 낙상 고위험도 소급자분들 다 알고 있고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낙상 예방을 위한 방법을 숙지한다. 직원은 낙상 예방을 위한 소급자 이동 방법을 숙지한다. 침대 휠체어. 오케이. 이거 실무적인 내용들을 어, 굉장히 많이 집어넣어 놨네요. 외울 수 있게끔. 네, 오케이. 준비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예, 보고, 낙상주의 이런 표시 같은 거 붙여놓고, 미리 준비하세요. 매뉴얼 보고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굉장히 세세하게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해야 될 일들이 계속 엄청나게 늘어나겠네요. 일처리한 경우에 확인한다. 예, 어차피 뭐 내용 자체는 숙지만 하면 되는 거니까, 예, 읽어보시고, 네, 예방치도 나오고, 예, 쭉 넘어가 보겠습니다. 화재 지진에 대한 매뉴얼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보시기 어려우니까 예, 좀 빠르게 넘어가고 있는 내용들 뭐 별로 안 바뀐 내용들을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유도한 교육만 실시하는 경우 당연하죠. 예, 이거는 훈련이니까 대필 훈련입니다, 여러분.
시설 설비를 확인해서 메뉴, 해저 위험 요인을 제거한다. 오케이. 점검자명. 크게 다른 건 아니에요. 크게 다른 건 아닙니다. 네, 크게 다른 건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예전에 매뉴얼 운영하셨던 분들. 지금 여기서 넘어가는 이유는 나중에 세세하게 할 거예요. 네. 급여자 공시에 반영을 한다. 분기별 한 번씩 상담을 하는데 그에 대한 내용들이 좀 세세하게 들어가 준 거고 신규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신규 수급자는 매주 면담이네. 매주 면담. 매주 면담으로 하겠다. 오케이. 일 많습니다. 일 많아지고 있습니다. 일이 점점 늘어나고 있네요. 예. 이거 항상 일주일에 한 번씩 할 때는 이렇게 달력을 펴놓고 하셔야 됩니다. 일자로 보시고. 오케이. 일이 늘어나는 소리가 들리죠? 봉사자병. 봉사자명의 서명까지. 오케이. 써야 된다.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일단. 침상마다 커튼 설치. 오, 침실에 침상. 환경 돈 많이 들어가네요. 없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침상마다 커튼을 설치한다. 남실, 여실 구분한다. 이거 구분한다 원래 있죠. 존엄성 서비스 제공한다. 당연하죠. CCTV에 대한 내부 관리 계획. CCTV 계획. 이거 요즘에 설립하는 기관들도 다 작성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내부 관리 계획에 대해서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 예, 오케이. 이게 돈이 들어간 얘기네요. 오케이. 예, 뭐 계획들은 세부적으로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훑어보기니까. 예, 제가 최대한 짧은 시간 안에 최대한 담아보겠습니다. 예, 중간에 끊기면 끊긴다고 생각하세요. 수급자 개인별 욕구를 급여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취침 시간 이후에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마련한다. 개별 활동을 희망하는 수급자가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오케이. 잠을 안 자고 활동을 할 수 있어도 그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마련. 이걸 현장에서 어떻게 확인할지, 공간만 확인하겠다는 뜻이겠네요. 그다음 수급자 목욕 급여를 제공받는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그냥 일률적으로 하지 말고 자기가 원할 때 하고 싶다. 하면 그렇게 조정해야 된다. 수면을 반응할 수 있는 무선 인터넷이 가능한 컴퓨터 설치. 와, 이게 근데 이게 현실성이 있나요? 근데 어쨌든 뭐 공간을 만드는 것 자체는 만들 수 있으니까. 근데 이 공간 없는 기관들 어렵겠는데요, 이거 쉽지 않겠는데요. 개인 활동 희망시. 근데 무슨 시를 만들라는 게 아니라 별도의 공간을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죽은 공간을 활용해서 좀 만들어야겠네요. 개별 활동할 수 있는 소극자 시설장의 면담으로 확인하고 수급자에게도 확인하고 시설장에게도 확인한다. 그러니까 개별 욕구에 대한 내용들을 점수로 넣어놨어요. 이거는 미리미리 하지 않으면 이런 내용들은 이런 유의 내용들은 오히려 점수 받기 어려워요. 여러분들. 야간의 소급자 안전을 위해서 3회 이상 확인하고 있으면 이게 원래 이제 날짜가 횟수가 모호했었어요. 근데 3회 이상 확인한다라고 되어 있고 시설 안전 점검을 확인한다. 그렇죠. 이거는 내규에 따라서 좀 변동될 수 있는 건데 3회 이상은 무조건 해라. 그리고 주간 근무자하고 야간 근무자는 서로 할 내용을 매일 작성한다. 와, 야, 이거 선생님들도 수준이 많이 올라가셔야 되겠는데요. 예,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다행히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은 준비하실 거죠? 예,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 여러분 매뉴얼 꼼꼼하게 읽어보셔야겠습니다. 급여 선택권 변동된 거 아닌 건 넘어갑니다. 다 알고 계시는 내용들일 거고 뭐 모르신다 하더라도 또 다룰 겁니다. 소급자 학대를 예방하고 신체적 제한을 하지 않는다. 예, 그렇죠. 네. 개시 수록한다. 학대 예방 활동 및 신설 한번 볼게요. 2번. 포스터. 자꾸 포스터하고 영상 장비 활용 이런 게 좀 많이 나왔네요. 이제 디지털화가 드디어 진행되고 있나 봅니다. 그렇죠. 이런 내용들 지금 나오고요. 신체 제재에 대한 내용들은 21년도 평가 매뉴얼 제가 그 영상 찍어놓은 것들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넘기는 것들은요. 자, 일단 넘어가고요. 생애 말기 돌봄을 위해서 준비합니다. 임종 서비스 교육을 이렇게 신설했네요. 그리고 연명의료제도 결정에 대해서 안내한다. 이거 이제 연명의료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이거는 보호자님과도 같이 상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임종 돌봄 감염병 발생 생활에 대해서 별도 공간을 마련한다. 이거는 원래 그 특별 침실을 마련하고 있죠. 특별 침실로 표시를 했나 볼까요? 예, 맞네요. 예, 특별 침실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이런 공간들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죠. 특별 침실이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일이 엄청 늘어나고 있네요. 응급상황 젖절이, 응급상황. 화장실 칸마다, 오케이, 알림장치. 목욕실에 한 개 이상, 오케이. 이런 알림장치에 대한 내용들이 좀 추가가 됐고,
감염병 발생 시에 필요한 조치를 비품 구입일자 사용해보기. 이런 거 원래 알고 계시는 내용이죠? 일회용 간호비품 관리하라고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감염 대응 체계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은 아닙니다. 예, 넘어가도 될 것 같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좀 뭐 모호한 내용들을 좀 명확하게 좀 표시를 해둔 것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변도는 그 위주로 한번 보시죠. 더 볼게요. 우리 지금 시간이 한계가 있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감염병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수급자에 대한 감염병 건강검진. 예, 원래 있었죠. 근데 검사일이 입소일 포함해서 30일 이내 결과로 해서 입소일 내에 건강진단, 결핵 검진 내용들을 제출한다. 원래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예외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표시해가지고 명확하게 만들었다. 뭐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넘어가고, 네, 소급자 건강 상태와 개인적 특성을 통해서, 지금 그 개인적 특성이나 욕구 이런 것들을 위주로 많이 신설을 했네요. 재활 상태에 대한 관절 구축, 욕구 사정에 대한 세부네요. 구강 상태에 대한 내용, 잇몸 상태에 대한 내용들까지 포함을 했네요. 이건 어차피 25년도부터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이거, 반기별 하실 때 정확하게 진행을 하시게 됩니다. 오케이. 반기별. 예, 반기별 여러분 잘 보세요. 예, 모든 소급자 낙상 요청 인지 다 반기별로 하고 그에 따라서 급여 계획을 하고 그러니까 이럴 때는 결과 평가를 할 때 욕창 낙상 인지를 한 번에 다 반기별로 하고 그에 따라서 결과 평가를 하고 예, 그렇게 해서 완벽하게 모든 서류들을 반기별로 어, 평가 그다음에 욕구 사정, 욕구 평가 그다음에 급여 적용 계획 결과 모든 것들이 계속 이루어지게끔 그렇게 아예 명확화는 했네요. 네. 서류가 사실 정확하긴 해요. 이렇게 하는 게 정확하긴 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바뀌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합적인 욕구 사정을 바탕으로 급여 계획을 세운다. 원래 그렇게 세우죠. 세우는데 결과 평가를 통해서 계획하고 결과 평가 통해서 계획하고 지금 욕창 닭상 인지도 이거랑 다 연동해서 해야 된다는 거. 지금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나중에 또 세부적으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그런 내용들이고요. 사실 저희 이미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거니라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긴 한데 일이 많아요.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딱 봐도 지금 일이 엄청나게 많죠. 구강 확인하고 구강 청결, 구강 건강 관리 참 좋은 거긴 한데 예, 지금 이거 업무 분장 되게 잘 돼야 될 것 같고 규모가 작은 기관일수록 부담이 굉장히 커지겠네요. 일 자체가. 예, 넘어가겠습니다. 청결한 신체 상태를 유지한다. 목욕 서비스를 월 4회 하고 목욕 5회 이상 목욕 서비스 제공하고 전후 상태 기록지를 작성한다. 예, 하면 되죠, 여러분. 네, 하면 됩니다. 예, 기능 상태, 배설 상태를 확인한다. 이렇게 욕창 발생 고위험자 아시죠? 예, 근데 여기 보면은 고위험 소급자를 누군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면담, 욕창 예방을 위한 방법에 대한 면담이 이렇게 하게 됩니다. 녹은 어떻게 되고 이거는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하고 이게 답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클리어하게 그죠? 오케이. 원래 없는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신설해서 확실하게 제대로 물어보겠네요. 그죠? 약품을 관리하고 하는 부분들도 정확하게 하는데 투약 전문 의약품에 대해서 기록하고 관리한다. 오케이. 예, 오케이. 뭐 이거는 그렇죠. 예, 그렇게 많은 내용들이 바뀐 건 아니에요. 근데 전문 의약품에 대한 내용들을 어떻게 배치하고 어떻게 기록하고 어떻게 관리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내용들. 그게 조금 좀 더 세세하게, 그러니까 세세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업데이트를 시켰네요. 지금 평가 매뉴얼이. 신체 기능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신체 기능 프로그램을 주 2회 실시한다. 치매, 여가, 신체. 오케이, 신체. 좋습니다. 신체로 신설을 했다. 신체 기록 프로그램 필요하죠. 예, 오케이. 요양원의 신체 프로그램이 필수적으로 지금 들어왔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치매 프로그램 원래 있죠. 그렇죠? 오케이. 그리고 여가 프로그램 원래 있었던 거고. 뭐 그 내용은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신체 상태 유지에 대한 기능이 원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세부 제공 내용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일에 실시하는 거. 오케이. 좀 더 세세하게 이렇게 표시를 해줬네요. 오케이. 좋습니다. 잔존 능력을 유지를 위해서 개별 훈련을 실시한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하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정말 한 분 한 분 세세하게 관리해라. 예, 지금 이런 이야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소 후에, 이후에 급여를 받은 관절 구축을 예방합니다. 오케이. 예. 그래서 아까 물리치료를 넣었네요. 욕구 사정에서 물리치료를 집어넣고 물리치료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그 이후에 관절 구축을 확인하겠다. 연동 점수입니다. 이거. 예, 지금 배워봤을 때는. 연동 점수라는 것만 알고 넘어가시고 물리치료 같은 경우도 좀 더 세세해졌다. 급여 제공에 대한 결과를 물리치료사가 없어도 사실 욕구 사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관절골출의 예방은 내부적으로 해야 된다는 뜻이죠. 예, 물리치료사가 아니더라도 급여 제공에 대한 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한다. 원래 있었죠. 예, 모든 소급자 당연한 거 아닌가. 오케이. 사례 관리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하고 30인 이상 30인 미만 이렇게 하고 전문가가 들어가야 되고 예, 크게 바뀐 건 없습니다. 예, 그냥 좀 세세하게 좀 넣어준 거니까 읽어보시고 소급자 적정 간호 의료 서비스를 제공을 위해서 조치한다. 연계 기록지, 오케이. 연계 기록지, 협약, 오케이. 예, 크게 뭐 다르진 않습니다. 네. 예, 세세하게 하려고 노력을 한 것 같아요. 수급자 체중을 관리한다. 와, 월 1회 측정한다. 일이 이렇게 늘어나죠. 엄청 많네요. 좋습니다. 네. 관리해야죠. 하라면 해야죠. 이런 일지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일지를 할지, 통합 일지를 할지는 좀 고민해 봐야겠네요. 수급자 환절기 건강을 위해서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예방접종률도, 야, 이거 너무 강제적인 거 아닌가 싶긴 한데, 예. 코비드 예방접종을 매년 실시한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해야죠. 네. 피부를 관리하라. 욕창 관리구나. 예, 예, 욕창 관리죠. 안정적인 장기 근속 직원이 많습니다. 오케이. 예, 맞습니다. 예, 장기 근속 장려금 대상 직원, 이거 3년 미만 한번 볼까요? 3년 이상, 3년 미만. 그러면 그냥 이거는 장기 근속 많은 기관들을 위한 플러스 점수라고 봐야 되겠네요. 욕구 반영을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 대체식품을 제공하는지 확인한다. 네, 대체식품. 이거는 이제 서비스 만족도에서도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내용이고, 욕구를 반영한 식사 간식을 월 1회 이상, 예, 뭐 특별 간식 하라는 얘기고요. 다 기록이 있어야 되니까 기록지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오케이, 알레르기 파악도 해라. 다른 식품 대체 복수 식단 구성해라. 와, 이거 진짜 보통 일 아닌데, 이거. 그러니까 이게 말만 적으면 단가요? 이게 보통 일 아닌데.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여러분, 식사도 굉장히 세세하게 어렵게 바뀌었네요. 서비스 만족도 조사 까지입니다. 여러분, 쭉 훑어봤는데, 예, 제가 무슨 이야기 하는지 못 알아듣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기 댓글에다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지금 처음 보면서 훑다 보니까 혹시라도 틀린 내용이 있다면 밑에다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나중에 세세하게 제가 하든 아니면 저희 평가 권 팀장이 해주시든 예, 그렇게 해서 제공 내용들 하나씩 세세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까지 보셨다면 여러분 분명 성공하실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국회 천천박사였습니다.